네, 이번 순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 최단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던 조민기 씨 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이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그 어느 건물 창고에서 심정지된 상태로 발견이 됐었죠. 네. 그때 조민기 씨의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처음에는 알려졌는데 나중에 경찰이 해당 창고에서 유서도 발견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고 유서가 A4 용지 6장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가족과 제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조민기 씨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이상 화제가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좀 비공개를 원해서 경찰이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이죠.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죠.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소속사를 통하냐, 그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조민기 씨가 직접 손편지로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이제 왜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요번에 아무래도 A4 용지 6장 분량의 유서라고 하니까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요 유서 안에 담겨 있을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민기 씨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이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조민기 씨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20명 가까이 조사를 했고요. 또 출국 금지도 했었고 경찰 조사에서 이 휴대폰도 압수가 되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 조민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찰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내사는 이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민기 씨 가족들은 빈소 발인까지 전면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렇다면서요? 네, 어저께 이 조민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여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관심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빈소와 발인을 모두 이제 비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 언론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취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민기 씨 사망으로 이 미투 운동이 주춤해질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의혹으로 인한 마녀 사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성으로서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조민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일부 이제 여론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폭로만 있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인데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기 전에 너무 가해자를 몰아가는 여론몰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도 있는 반면에요. 사실은 이 조민기 씨가 사망을 하면서 미투 운동에서의 피해자들도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가해자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미투의 피해자들이 조금 미투로서의 진술 아니면 폭로를 할 때 있어서 위축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피해자들이 많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기들이 위축되지 않고 미투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가해자들 중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철저하고 조속하게 이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재현 씨, 김기덕 감독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런데 김기덕 감독은 현재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연락 두절이 상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재현 씨 역시 현재 나온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현재 두 사람의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재현 씨는 뭔가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사 제작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문자상으로만 지금 이제 메시지를 밝혀놓은 다음에 연락을 안 받는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분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인 거거든요. 보통은 억울한 분들이 기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걱정이지, 내 말만 들어준다면 굉장히 막 하소연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자들의 연락조차를 안 받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이 당당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기덕 감독한테는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기덕 감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이 굉장히 막 국가대표 거장으로 추앙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분이면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의혹이 나왔을 때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여기까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도 사회적인 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이 어떤 유명 감독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의혹을 부인하는 건, 이건 혹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상으로 범죄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인데다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여러 사건에서 알 수 있지만 오히려 진정성 사과,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부인을 한다. 그럼 또 2차, 3차 피해자들이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과를 하면 이것이 자백이냐, 이렇게 또 법적으로는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2차, 3차 피해자들이 나오면 그러면 더 피해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중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사과나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조목조목 밝히고, 그 사실관계가 끝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사기관 가서 조사를 받는다.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조재현 씨 소속사에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검찰에 나가신다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먼저 고소인이 고소를 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범행 일시, 장소, 아니면 범행의 경위, 범행을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조사이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자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위력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둘 사이에 어떠한 지위가 있었는지, 그런 거 관련되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 연락했던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연락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미투 파문에서 아이돌 스타들 또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린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 역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멤버 관련해서 지하철 광고도 철거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광고가 철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돌 멤버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많이 아는 아이돌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 출신 멤버이기 때문에 지금 그 10대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사인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돌 멤버에 대해서 어느 여성이 자신이 과거에 중학교에 다닐 때 추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서 일단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그 아이돌의 소속사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그래도 일단은 이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이 광고를 계속 올리기에는 좀 사회 여론상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팬들이 광고를 올린 건데 바로 지금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멤버는 현재 이런 의혹을 강력하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그 모 씨에 대해서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어떻게 가리게 됩니까? 각각의 진술이 정말 상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의 사실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당시에 뭐 중학생인 당시에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목격자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과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때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또 사실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진술들에 대한 신빙성이 누가 더 맞느냐라고 보는 그 진실 공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이 추측성 주장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가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제2차적 피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좀 다른 사건인데요. 이니셜로 공개한 이 미투입니다. 네. 이 이니셜로 공개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자꾸 애꿎은 다른 이니셜과 같은 사람들이,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심을 받는 사람들의 소속사에서 그렇지 않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미투에서의 2차 피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여성의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든지, 본인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정보가 공개되는 것들인데, 이제까지의 그런 정형적인 2차 피해와는 다른 또 2차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아이돌 스타의 해당 소속사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이 팬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외까지 이 영향이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이돌에 대한 팬들의 낭만적인 기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추문에 휩싸이게 되면 K-팝 자체가 좀 뭔가 그렇게 좀 아름다운 영역은 아닌가 보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10대, 20대 팬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을 줄 수가 있고, 해외 팬들한테도 우리 한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요번에 그 이른바 아이돌 미투라고 해가지고 이니셜 보도가 지금 한 3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니셜이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10년대 초반에 데뷔한 가창력을 인정받은 아이돌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노래 좀 잘한다 싶은 아이돌은 다 지금 거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유명한 스타급 아이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스타급 아이돌 누구 아니냐 여러 명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근데 이게 나라 밖으로 이게 바다 건너서 소문이 퍼지면 야,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들은 다 무슨 성추문에 휩싸였나, 이게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좀 섣부른 이니셜 보도라든가, 그리고 네티즌들이 2차, 3차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과 이야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 최단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던 조민기 씨 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서에는 이 가족들과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그 어느 건물 창고에서 심정지된 상태로 발견이 됐었죠. 네. 그때 조민기 씨의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처음에는 알려졌는데, 나중에 경찰이 해당 창고에서 유서도 발견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고, 유서가 A4 용지 6장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가족과 제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조민기 씨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이상 화제가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좀 비공개를 원해서 경찰이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이죠.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죠.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소속사를 통하냐, 그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조민기 씨가 직접 손편지로
사과문을 작성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이제 왜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요번에 아무래도 A4 용지 6장 분량의 유서라고 하니까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요 유서 안에 담겨 있을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민기 씨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이 수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동안 조민기 씨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기들이 위축되지 않고 미투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가해자들 중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철저하고 조속하게 이뤄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재현 씨, 김기덕 감독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런데 김기덕 감독은 현재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연락 두절이 상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재현 씨 역시 뭐 현재 나온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현재 두 사람의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재현 씨는 뭔가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사 제작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상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문자상으로만 지금 메시지를 밝혀놓은 다음에 연락을 안 받는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분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인 거거든요. 보통은 억울한 분들이 기자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걱정이지 내 말만 들어준다면 굉장히 막 하소연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자들의 연락조차를 안 받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이 당당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기덕 감독한테는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기덕 감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이 굉장히 막 국가대표 거장으로 추앙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분이면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의혹이 나왔을 때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여기까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도 사회적인 책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이 어떤 유명 감독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멤버 관련해서 지하철 광고도 철거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광고가 철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돌 멤버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많이 아는 아이돌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 출신 멤버이기 때문에 지금 그 10대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사인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돌 멤버에 대해서 어느 여성이 자신이 과거에 중학교에 다닐 때 뭐 추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서 일단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그 아이돌의 소속사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그래도 일단은 이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이 광고를 계속 올리기에는 좀 사회 여론상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팬들이 광고를 올린 건데 바로 지금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멤버는 현재 이런 의혹을 강력하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그 모 씨에 대해서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어떻게 가리게 됩니까? 각각의 진술이 정말 상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의 사실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당시에 뭐 중학생인 당시에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목격자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과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때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또 사실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진술들에 대한 신빙성이 누가 더 맞느냐라고 보는 그 진실 공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이 추측성 주장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가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이것도 또 하나의 제2차적 피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좀 다른 사건인데요. 이니셜로 공개한 이 미투입니다. 이 이니셜로 공개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자를 20명 가까이 조사를 했고요. 또 출국 금지도 했었고 경찰 조사에서 이 휴대폰도 압수가 되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 조민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찰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내사는 이제 수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민기 씨 가족들은 빈소 발인까지 전면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렇다면서요? 네, 어저께 이 조민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여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관심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빈소와 발인을 모두 이제 비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 언론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취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민기 씨 사망으로 이 미투 운동이 주춤해질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의혹으로 인한 마녀 사냥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여성으로서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조민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일부 이제 여론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폭로만 있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인데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기 전에 너무 가해자를 몰아가는 여론몰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도 있는 반면에요. 사실은 이 조민기 씨가 사망을 하면서 미투 운동에서의 피해자들도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가해자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미투의 피해자들이 조금 미투로서의 진술 아니면 폭로를 할 때 있어서 위축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의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피해자들이 성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의혹을 부인하는 건 이건 혹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상으로 범죄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인데다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여러 사건에서 알 수 있지만 오히려 진정성 사과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부인을 한다. 그럼 또 2차, 3차 피해자들이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과를 하면 이것이 자백이냐 이렇게 또 법적으로는 인정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고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2차, 3차 피해자들이 나오면 그러면 더 피해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중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사과나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조목조목 밝히고 그 사실관계가 끝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사기관 가서 조사를 받는다.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조재현 씨 소속사에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검찰에 나가신다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먼저 그 고소인이 고소를 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범행 일시, 장소 아니면 범행의 경위, 범행을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조사이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자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위력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둘 사이에 어떠한 지위가 있었는지 그런 거 관련되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 연락했던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연락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미투 파문에서 아이돌 스타들 또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린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 역시 성추행